한국감사원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하는 재외동포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외환 감시 대상국으로 유지하고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한국산 제품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뉴저지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논란의 여파가 미등록 이민자 운전면허법 폐지와 뉴욕주 차량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지난달 선거에서 약 15만 표의 우편 투표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대부분 투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방탄조끼와 권총을 착용한 채 한 슈퍼마켓에서 FBI 요원을 사칭해 보안 검색을 시도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중복을 앞두고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 900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했습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아시안과 유대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접촉사고에 이어 총격사건이 발생해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얼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한국감사원이 한국에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동포도 기존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반 우선 공급 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미분양 물량에만 적용됩니다. 한국으로 역이민할 때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는 초기 주거비입니다. 한국감사원이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충청남도가 요청한 사전 컨설팅에서 한국에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 세대에 입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전 컨설팅은 행정기관이 불분명한 법령 때문에 정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감사원의 의견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재외동포의 한국 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포 신도시에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역이민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주택은 6년 동안 임대한 뒤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착공해 2027년 입주할 예정으로 전체 949세대 가운데 276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여부와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해 공급하는 정부 지원 주택이어서 외국 국적 동포는 일반적인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기존 자격자에게 우선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은 사업자가 신청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단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별도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 물량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누구나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임대 조건과 신청 일정은 사업자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의견은 충남의 특정 사업에 대한 판단으로 법 개정이나 전국 단위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어 역이민 한인들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사실상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환율 조작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원화 약세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주시했고 새 관세를 통해 공급 막내, 강제 노동 근절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금지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최애국 관세율을 포함해 총 12.5%가 되도록 적용받으며 기본 관세가 12.5%를 넘는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며 이를 대체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한국은 앞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 상한을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추가로 추진 중인 산업 과잉 생산 관련 301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모든 일방적 관세에 반대하며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일본도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데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이번까지 4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국내 총생산 GDP의 5.3%에서 2025년 6.6%로 확대됐으며 반도체와 첨단기술 제품 수출이 이를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수출에도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무부는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환율 조작국을 직접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정책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사태의 후폭풍이 불법 체류자 운전 면허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의 폐지와 차량국의 자동 유권자 등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은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의 시스템 검증 요구로 이어진 가운데 셰릴 주지사는 연방 법무부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1일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차량국 전산 오류로 비시민권자 약 6,600명이 유권자로 잘못 등록됐고 이 가운데 400명 미만이 실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공화당이 문제 삼은 두 법 중 하나는 2019년 서명돼 2021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뉴저지 주민에게 표준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18년 도입된 자동 유권자 등록법입니다. 차량국 이용자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격을 갖춘 경우 유권자 등록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공화당은 두 제도가 차량국 시스템에서 연결되면서 비시민권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틴 코라도 주 상원의원은 자동 등록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운전면허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비시민권자 면허에 별도 표시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두 법의 폐지 또는 개정과 함께 전체 유권자 명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법이 이번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공식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차량국 소프트웨어 업체 아이데미아를 오류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업체는 정보를 주정부에 정확히 전달했다며 유권자 자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뉴저지주 선거당국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은 뉴욕주로도 번졌습니다.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은 아이데미아가 뉴욕주 차량국과도 계약하고 있다며 시스템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이 유권자 등록 처리에 뉴저지와 같은 외부 업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차량국도 아이데미아가 유권자 등록 신청 전송 시스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법무부는 잘못 등록된 비시민권자들의 개인정보와 실제 투표자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주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지난달 예비선거에서 우편 투표 약 15만 표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최근 예비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60% 이상은 투표 기한 문제였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소인과 개표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이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예비선거에서 우편투표 14만 8,241표가 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체 우편투표의 1.73%입니다. 2024년 예비선거보다 약 3만 9천 표 늘었고 무효 처리 비율도 당시 1.56%보다 0.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투표 기한 문제였습니다. 93,479표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처리돼 전체 무효표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지키고 일주일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연방우정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소인은 지역 처리시설에서 첫 자동 처리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지켜 우편물을 붙인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처리 방식으로 소인이 늦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번 무효표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비당파 단체인 캘리포니아 유권자 재단은 치열한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막판 투표가 몰린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명 문제로 제외된 표도 있었습니다. 등록된 서명과 일치하지 않은 표가 약 4만 4천 표, 반송 봉투에 서명이 없었던 표가 8,300여 표였습니다. 이번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긴 개표 기간을 비판하고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이 별도의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다만 이번 집계 자체는 광범위한 부정투표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당국은 투표용지를 일찍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식 투표함과 투표소에 직접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슈퍼마켓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을 찬 채 FBI 요원을 사칭하며 보안 점검을 하려 한 50대 한인 남성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잠복 근무 중인 FBI 요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경찰 장비와 유사한 근무용 벨트에 권총을 찬 남성이 필라델피아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연방검찰은 23일 몽고메리 카운티 젠킨타운에 거주하는 54세 한인 이석준 씨를 연방 공무원을 사칭하고 실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슈퍼마켓 경비원에게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하고 매장 보안 점검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방탄조끼와 근무용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권총 집에는 실탄 13발이 장전된 권총이 들어있었고 예비탄 창 2개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필라델피아 경찰에게도 자신이 잠복 근무 중인 FBI 요원이며 자격증명과 FBI 요원 번호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공개한 기소 내용에는 이 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사건이 발생한 슈퍼마켓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NBC10은 이 씨가 15만 달러로 책정된 보석금의 10%를 납부한 뒤 석방됐으며 예비심리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FBI와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필라델피아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과 함께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혐의는 검찰의 주장으로 이 씨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복을 앞두고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 어르신 900분께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와 지역 정치인들도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이 어르신들께 한 그릇씩 전달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가 중복을 앞두고 무더위에 지친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행사는 22일과 23일 뉴욕과 뉴저지 지역 경로회관과 시니어 시설에서 진행됐으며 모두 900명의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제공했습니다. 23일 플러싱 경로회관에서는 김상호 뉴욕 총영사와 지역 정치인들이 직접 배식에 나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무더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KCS 김명미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것을 보고 참 저희들이 배웁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삼계탕을 나눠주는 참석자들의 모습에 어르신들도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 가지로 봉사해주고 우리 KCS가 이렇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주는 게 참 감사하죠. 영광이에요. 이렇게 앞치마를 입으시고 우리를 헬퍼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 행사는 H마트와 하림이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H마트가 이번에 3번째로 KCS와 공동으로 그리고 하림에서 특별히 후원을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께 중복을 맞이해서 삼계탕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더욱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더욱더 한인 사회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삼계탕은 플러싱을 비롯해 맨해튼과 웨체스터, 뉴저지 등 7개 장소에서 어르신들께 전달됐습니다. 오늘 중복데이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더위를 이기자라는 우리 함께 하자는 의미로 오늘 또 이렇게 모여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복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도 도와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이 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KCS는 지역사회 관심과 후원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무더위를 이겨낼 든든한 삼계탕 한 끼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 어르신들께 한인사회의 따뜻한 정을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무차별 연쇄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아시아계와 유대인 남성이었으며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새벽 브루클린에서는 차량 운전자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한 50대 택시기사가 얼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경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연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로 밝혀진 51세 남성 라울 모랄레스는 먼저 웨스트 84번가와 센트럴파크 웨스트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57세 아시아계 남성의 뒤에서 다가와 등에 흉기를 꽂았습니다. 이어 몇 분 뒤 암스테르담 에비뉴 인근 한 유대교 회당으로 이동해 50세 유대인 남성의 가슴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와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피해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건물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숨어있던 모랄레스를 약 1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가 두 차례 범행 당시 모두 알라후 아크바르, 즉 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랄레스에게서 과거 마약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전과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정계에서는 아시아계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범죄에 무게를 두며 강력히 규탄했고 경찰 당국은 모랄레스에 대한 정식 기소와 함께 증오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4시 15분경 브루클린 포트그린에서는 50세 택시 운전기사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SUV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운송밴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직후 남성이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뺨에 총상을 입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인근 월트 휘트먼 뉴욕시 공공주택 단지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20대 우버 운전자가 승객으로 가장한 강도에게 차량 강탈을 당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1세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 사르와르에게 휴대폰과 현금 500달러를 빼앗은 뒤 SUV 열쇠까지 넘겨받은 즉시 사르와르의 목을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열흘간 중태에 빠져 있다가 최근 눈을 뜨고 목에 삽입한 장치를 통해 겨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년 뉴욕주 개인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27년 개인 보험료를 평균 20.7%,
직원 100명 이하 사업장이 가입하는 소규모 단체 보험료는 평균 25.7%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의 개인보험 상품별 요청률을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평균 52.1%로 가장 높았고 피델리스 28.4%, 엠블럼 헬스 26.8% 순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은 병원 진료비와 처방약 가격, 의료 인건비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들의 요청치로 금융서비스국은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청구 실적 등을 심사해 인상폭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뉴욕 펜스테이션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상원 주요 위원장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암틀에게 펜스테이션의 명칭을 바꾸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한에는 새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앞서 트럼프 역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 공개된 재건 조감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대통령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펜스테이션 재건에는 최대 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피 장관은 초기 주요 공사를 위한 연방 예산 10억 달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제리 네들러 연방 하원의원은 사업비 부담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위한 과시성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이 통제망을 벗어나 다른 기업 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의 파장이 워싱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GPT 5.6 솔과 미공개 모델이 사이버 능력 평가 도중 격리 환경을 빠져나가 인터넷에 접속한 뒤 AI 플랫폼 허킹페이스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델은 평가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 스스로 공격 경로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악관도 사건을 주시하는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사에 모델 중단 기능을 의무화하고 재앙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가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초당적 AI 킬 스위치법이 발의됐습니다. 델라웨어주 월밍턴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 운영자가 체포되고 경찰이 업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카운티 경찰은 지난 15일 크리스털 스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포된 운영자는 플러싱에 거주하는 71살 여성으로 경찰이 공개한 영문 표기를 음역하면 임난손 씨입니다. 경찰은 임 씨가 40대 50대 여성 3명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씨에게는 강제노동과 성적 예속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조장과 공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업주인 54살 메이란 콴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콴 씨가 델라웨어와 뉴욕 플러싱 지역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병을 확보하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다음은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여유로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주말 되십시오.